일단은 실행 연구 같은 경우에 심리학 전공에서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진행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뭐 결과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행 연구인데, 뭐 간호순회, 의도적 간호순회라는 뭐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시키는 건데, 이분 그 논문 쓸 때 제가 좀 약간 도움을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뭐 서론이고 문헌이고 뭐 실행 연구가 무엇인지 실행 연구 개념 틀이고, 왜 이거는 따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 의미 없는 거라고 보는데, 차라리 이걸 연구 방법에까지 넣어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연구 방법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이 연구는 뭔가 하면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나 이런 거는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자료를 이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이제 같이 이제 참고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행 과정, 뭐 평가에서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만큼 효용성을 있었냐를 밝히기 위해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이제 병행했는 거죠. 보통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 통합 연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함께 봐가지고 뭔가 좀 타당성을 좀 높이는 정도 수준의, 예를 들면 그거하고 똑같죠. 뭐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경제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뭐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적용시켜 봤더니만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설문지도 돌리고, 그리고 애들한테 직접 면담도 하고, 야, 네가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더니만 어떤 게 좋았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타당성을 높이는 거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양적 평가에 있어서 양적 분석 결과는 뭐 동질성, 뭐 이런 양적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간호 결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적 결과는 이런 게 좋아졌다. 뭐 간호 순회가 변화되었다. 뭐 공감적 소통 방식으로 변화가 증진되었다. 간호사 업무의 가치를 회복하였다. 간호사의 민감성이 높아졌다. 뭐 조용하고 차분해진 간호 분위기가 되었다. 전문적인 내용에 충실해졌다. 간호 단위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통합 연구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자체의 초점이 뭐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괜찮죠. 보시면 뭐 이건 뭐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뭐 보통 보면 이거는 초록이고, 뭐 서론의 연구 필요성 나오고, 이런 것도 이건 하나 얘기해도, 질적 연구에는 서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나의 이야기라든지, 보통 연구자 이야기에서 이제 서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연구에도 뭐가 있었나 하면 저의 이제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놨거든요. 뭔가 하면은 제 연구의 목적이 이제 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 연구의 목적이 이론과 실천의 통합점을 찾는 그런 연구였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연구 주제는 뭐 연구자인 나의 삶과도 직결된다. 왜냐하면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기도 하니까 내 삶이 이 두 가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삶이 괴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을 나의 삶 수준에서 통합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 연구 문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이야기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연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 개인적 경험이 있는지 나의 경험에서 이 연구 주제라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쭉 적어주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양적 연구를 이제 좀 높이 사시는 분들은 빼라 그러죠.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을 받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양적 연구를 이제 그분도 이제 상담 전공이셨는데 양적 연구를 했는데 이제 양적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주변에서 뭐 인터뷰 같은 걸 할 기회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 논문에다가 그런 양적 결과 이외에 자기가 연구 현장에 있으면 그 전문가, 그 현장의 실전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그런 주제들, 재밌는, 흥미있는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에 이제 포함을 이제 좀 시켰대요. 그 지도 교수님이 빼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뺐다는. 자, 실행 연구 과정은 어떠한가? 환자와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변화 경험은 무엇인가? 보면 연구 가설 쭉 나오고, 이제 용어 정리는 이제 뭐 저희가 볼 필요는 없고, 문헌 고찰도 이제 저희가 뭐 의도적 간호 순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실행 연구를 한 그분의 참여 경험이 질적 연구인 거예요? 참여 경험을?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한 5분만 들려서 실행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5분만 들려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실행 연구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오도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연구는 실험 연구하고 다른데 실험 연구하고 실행 연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마치 실행 연구가 일종의 실험 연구하고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퉁쳐지는 그런 흐름이 안타까워서. 연구자 준비는 이거 뭔가 하면은 보통 질적 연구에서 하는 뭐 연구자의 위치를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 연구를 읽으라는 거고, 연구 윤리적 고려, 이것도 요즘에 양적 연구 쪽에서도 이제 연구 윤리가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요새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부 다 연구윤리, 요즘에는 연구윤리위원회도 생겨가지고 거기에 아예 거기 연구 계획서 단계에서 이제 그걸 이제 통과해야지 이제 요즘에는 논문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윤리에서는 내가 이 연구 참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것들, 뭐 여기 보면은 뭐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얘기하고, 연구 결과, 계획, 이건 프로그램, 연구 결과는 이제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진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구 어떻게 개발했는지, 실행, 1차 순환.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 뭐 이렇게 돌아갔다.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렇게 적용돼가지고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돌아갔다. 이제 평가. 실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쭉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양적 분석 결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떤 점 이 가설이 이제 만족했는가 아닌가 이런 거 쭉 이제 내용이 있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질적연구 방법론은 예. 목차만 봐도 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지금 목차 자체가 전형적인 양적 연구 방법론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혼합 연구 방법론은 아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자면 질적 연구 방법론에 예. 하나라고 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 이 보시면 목차를 일단 뭐 뒤에 부분은 대충 예상하시겠죠. 네. 이것도 보면은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앞에는 뭐 이거는 나오고 연구 방법도 다 그렇고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은 뭐 이 부분은 솔직히 양적에 좀 치우친 부분이고 반면에 뒤에 이제 질적 분석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를 어떤 분석도 그런 거는 양쪽 예, 양적 자료를 양적 자료 취합하고 질적 자료 취합해가지고 양적 분석 결과로 확인하고 질적 분석 결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이게 통합 연구에서는 이 되게 이제 통합의 수준이 낮은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는 아 3장 잠깐 이게 4장 잠깐 조금 4장 연구 방법은 이게 저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지금 사정이고 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보통은 요렇게 쓰지 않아요. 보통 요거를 연구 방법에 같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양쪽 자료에서 실험 연구의 개념적 틀? 자료 수집하고 그게 자, 이 이걸 논문을 이해하시려면 실제로 간호학 쪽에서도 질적 연구가 거의 없어요. 제목도 이것도 이상해. 이상하다. 저거 진짜 이것도 연구 방법에 들어가고 연구 방법이 3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냈는데 그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필드도 질적 연구를 거의 안 하는 필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질적 연구 전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학과에 어떤 지도 교수님의 그 지도에 받는다는 거에 따라서 목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박사 논문 쓸 때 근거 이론에 대해서는 굳이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근거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고 나는 이 연구에서 근거 이론 중에서도 글레이저의 근거 이론을 적용하였다라는 말로 충분히 그걸 가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심사위원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해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들 근거이론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네 논문의 근거이론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법론적인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 연구 방법에 근거이론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이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거이론이 무엇이고 근거이론은 어떤 방법적 개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냥 실행 연구 그쪽 필 간호학 쪽도 굉장히 실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 연구가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 이 학과에서도 지도 교수님이 이걸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네가 실행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더 이래 좀 하나 더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거 분명히 요구가. 근데 목차만 보면은 대목차만 보면 연구 방법도 안 연구 결과 연구 내용이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목자에 써놓고 하나 집어넣을 걸. 그렇죠. 저기 이상할 것 같으면 연구 방법이 들어가고 그렇죠. 연구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원래 있고 내용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래라면 그렇게 돼야죠. 이렇게 대목상 보면 연구 그런데 방법 결과. 이게 있다면 아마 그게 이 내부적으로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을 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시는 분 중에 논문을 잘 썼어요. 잘 써가지고 이제 진짜 질적 연구의 논문 그분도 이제 질적 연구 오래 하신 분이라 가지고 거기 제 하고 저보다
1년 전에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서 질적 연구에 따라서 이제 쫙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제목을 정말 그렇게 원래 제목을 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러티브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연구의 연구 방법의 순서대로 목차를 다시 만들었어요. 원래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차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그 안에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많은 내부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지금 통합연구 같은 경우는 양도 별로 없어요. 일단 선생님 마음에 보시면 학생 오케스트라 같은 거 초등학생 사회사회로 직장하게 예, 경성대랑 경성대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하고 병렬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하고 병렬적으로 가는 통합 연구였어요. 예를 들면 주제가 있으면 아예 질, 양 이래가지고 따로 가는 거예요. 아예 서로 이제 교류 없이 따로 가다가 나중에 결론에서 이 두 개의 결과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문이 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이때까지 통합 논문을 여러 편 봤지만 일단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첫째로 통합 논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 중에서는. 아니 국내 논문 말고. 외국 논문요. 외국 논문은 제가 외국 논문은 통합 연구 리뷰를 안 해봤는데. 아니면 외국 논문 아니더라도 지금 이 방법론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는 누가 썼으니까 말씀하신 이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합 연구를 이론적으로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곧 보시게 될 건데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통합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번역된 책 말고 우리나라가 저자가 쓴 통합 연구 방법에 대한 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권 정도밖에 없어요. 한 권이 이제 김영춘 교수님하고 거기 경북대 김경식 교수님하고 저 고신대 이현철 교수님하고 그 세 분이 쓰신 통합 연구 방법. 책도 얇아요. 그거밖에 없고 실제로 그 책 말고 통합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방법론 책이 나온 거 없고 이게 존 클래스웰 이 사람 되게 책 여러 가지 많이 내던데 우리나라도 이 사람 책이 한 3-4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타사 코리안 법인가? 하여간 뭐 그 사람이 쓰는 책 2권이 번역되어 있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연구는 대부분 이 2개 중에 하나예요. 클래스웰을 따라가거나 타사코리 외를 따라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연구가 어떤 설계가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장 분절적인 통합 연구로 따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하고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둘이 교류하지 않고. 지금 이거는 보면은 뭐 양질 뭐 어디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합되고 있잖아요. 안에서. 이건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가다가 어디서 결합되는가 하면은 결론에서 이 질적인 결론과 양적인 결론을 통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데 실제로 이 연구도 우리나라 지금 통합 연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요까지는 잘 가요. 요까지는 잘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절묘하게 통합되는 논문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실전 연구 방법론은 교육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론을. 질적 연구 방법. 예. 그 양적인 방법이 다 알는 거고. 예. 그럼 이 통합 방법론은 어느 분야에서 좀 활발하게 썼나요? 지금 이 방법론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왜 만들어졌죠? 이게 뭔가 하면 비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저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실제로 거기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 대한 왜 고정적인 비판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특별한 거 뭐 새로운 지식을 뭐 만들어내지 못한다든가, 혹은 뭐 결국은 그런 거라든가, 혹은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든가, 이런 유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가 질적 연구하고 통합 연구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타당성도 가지면서 일반성을 일종의 이제 패러다임 융합? 그러니까 이런 다른 단어로 변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주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 연구 방법을 하기에는 너무 저항이 세고 예. 어쨌든 좀 타협을 해야 되겠는데 예. 질적 연구 방법,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과 예.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혼합해서 예. 새로운 방법론을 주창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거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저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그럼 활성화된 분야가 어딘지를 좀 알면 제가 왜 분야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연구 방법 중에 뭐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티 분석 아니면 암호화 아니면 회귀 분석 이런 정도만이어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 무슨 구조방정식, 에이모스나 이제 한 가지 공부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는 너무 포화가 되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 혼합 연구 방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다양한 학계에서도 아직은 혼합 연구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선구자적인 거네. 지금 거의, 왜냐하면 거기 연구 방법론이 새로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유행을 타요. 근데 아직 이거는 지금 유행을 타기 전이에요. 이게 유행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행을 왜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걸 하려면은 질적 연구 방법하고 양적 연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보고 이거 하라 하면 저도 이거 못해요. 통합 연구 하라 하면. 왜냐하면 저는 통계 연구를 잘 모르거든요. 통계 연구를 잘 모르고, 보통 선생님께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시니까 다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코스웍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두루 배우는 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걸요. 두루 배우기도 힘들고. 과정의 개선은 다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통합 연구를 하려면 질적 연구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양적 연구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보통 이걸 누가 많이 하는가 하면, 보통 양적 연구를 하는 쪽에서 이걸 통합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질적 연구 쪽에,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질적 연구에 올인당한 스타일이거든요. 올인당하다 보니까 솔직히 양적 연구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지, 주요한 용어 이런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거 하라 하면 저도 이거 못해요. 저도 이 방법론 쪽에서 이런 설계의 모형을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통계 연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합 연구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연구, 통계 연구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질적 연구의 기법 몇 개를 배워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안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통합도 잘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제가 논문을 여기서 정말 잘된 통합 연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뷰를 계속 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지금 갖고 왔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통합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자 싶어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지금 교수님들도 몇몇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법론을 내신 교수님들 말고는 몰라요. 제 분석은 근거이론 분석을 가지고 왔네요. 양적 연구 결과 보시면
보통 이론적 배경에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기도 합니다.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통합연구 모형. 여기 통합연구 모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개념에 대한 그거고 지금 예. 이게 이제 보면 이게 MB버가 있네. MB버 프로그램. MB버 썼네. 여기 딱 나오네. 이거 제대로 보여줬어. 좋네. 야, MB버가 이렇게 좋아요. 코딩이 맞아요.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MBV가 저기 모형까지 보여준 거예요? 네. 진짜. 어떻게 감이 되는 건가? 근데 이거는 MB보 가지고 했는 건 아니고 예, 이 MB보 이거는 아니, 보여드릴게요. MB버 여기 똑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는 형식은 맞는데 연구 설계인데 예, 어쨌든 보시면 여기 보면은 크레스웰 모형 뭐 이거는 뭐 여기 있네요. 타사카드엔 테들리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돼 보시면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하고 별도로 가는 그 연구 방법 뭐 이론적 민감성은 또 뭐야?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민감성은 어디 있죠 그 말이? 표 안에. 저 그림 안에. 물어보죠 밑에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민감성은 이거 근거 이론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연구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퉁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게 나왔을 때 그것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캐치해내는 능력이 이론적 민감성인데 이 이론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전공에 대해서 해박한 학문적 지식이 있을수록 이론적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 그냥 질적 연구 절차, 질적 연구에는 성공과 뇌적으로 돈을 보인 42명의 학생입니다. 네, 이거는 보통 전교생 38명? 이거 옥수수라지? 예. 42명을 대상으로 이건 양적. 질적. 저기 뭐지? SSI. 솔직히 저걸로 양적 연구를 어떻게 했다고? 이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없고요? 양적 연구는 이제 뒤에 가서 있죠. 이제 연구 절차는 45명을 다 예정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런 연구는 보통 어떤 연구인지 아십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지도교사나 오케스트라 강사가 주로 이런 연구 많이 해요. 보통 예술 분야에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공연 연구자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 공연 예술 전공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예술 연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류의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오케스트라 지도자나 지도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한 학교에서 보통 3년, 4년, 5년 정도 이렇게 뭐 계약 안 끊어지면 계속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자기 애들 데리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논문이 많거든요. 특히 예. 양적 연구? 예. 근데 학교 매형 이렇게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명이죠, 가명. 이런데 다 농림초등 이런 가명이죠. 가명. 녹산중학교 뭐 회사 이름 뭐 가명이죠, 가명. 녹산에 동료가 있었어. 그래서 무슨 땡땡 농림초등. 이 보통 질적 연구에서는 이걸 다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실명을 쓰려면 동의를 받든지 예. 뭐 이런 거하고.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2 이런 식으로 써요. 그것도 있었든지. 그렇죠. 여기 보면 대상도 전부 다 가명으로 처리돼 있죠. 양쪽이 좀 궁금한데. 양적 연구 절차는 일단 팀층 면담 맞네. 팀층 면담과 구조화의 설문지 바꾸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거예요. 설문지가 38명, 45명 설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건 다르겠지. 이거는 신청 면담사가 하나 떴으니고. 일단 그러니까 약적 연구를 보고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절차는 그럼 실정 연구 절차는 뭐 대충 심층 면담, 참여 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지는 오케이. 잠깐만요. 딱. 양적 연구 나왔어요. 자, 양적 연구 이제 나갑니다. 8개월을 선정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측정 도구는 이제 설문지일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생 420명을 모은 거예요? 보통 이거는 모을 필요 없이 그냥 보통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을 이제 부탁해가지고 돌리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또 지도 보통 강사분이 많은데 이 강사분들은 강사분들끼리 아니까 너희 학교 이제 좀 해달라 하면 보통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모가 보통 4, 50명 정도 규모니까 한 뭐 7, 8개 학교 돌리면은 질적 연구 뭐 이래 질적 연구 분석 결과 쭉쭉쭉 이제 분석 결과 나오고 쭉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병렬적인 그런 혼합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의 결과들을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논문들이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안 돼 있어요. 통합이. 그렇게 그 의미를 좀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인터뷰 그 내용도 그렇고 이 설문지 내용도 같은 룰을 비슷하게 하면 통합이 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처럼 양적 연구 기반으로 이 질적 분석이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건 병렬적인 거라 따로따로 아예 별개로 진행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의 요약 있고 양적 연구 결과 요약이 있으면 그 뒤에 상당히 이제 심도 깊게 이 두 개의 결과를 통합하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봤는데 그런 논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건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게 결론에서 잘 통합된 논문을 이제 곧 한 편 생기겠죠. 저는 뭐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질적 연구 따로 가고 양적 연구 제가 봤을 때는 질적 연구 따로 가고 양적 연구를 따로 간 다음에 이 두 개의 결과에서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고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고 공통점은 왜 그런 공통점이 생기고 차이점은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쫙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면 그게 통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문제 학생이다. 문제 학생의 가출의 경험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 이제 가출을 발생시키는 뭐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봐가지고 이제 쭉 해본다. 그 얘기를 해봐가지고 결론을 냈다.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질적 연구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적 연구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양적 연구에서는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가?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설문지 왜 통계조사 같은 거 보면 설문지로 했을 때는 좀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실제로 면담을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런 거는 즉슨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범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학원 다니는 게 네 성적 올리는 게 도움이 되냐? 라고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별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통계를 해보니까 학원은 뭐 설문지 해보니까 학원은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에 도움이 안 될 리가 있나. 그럼 이 면담을 해보는데 면담을 해보면 애들이 그게 왜 그렇게 나온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일단은 학원을 다 다녀요.
학원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학원을 다 다니고 너무 오랫동안 다니니까 이 학원 자체가 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둘째로 성적을 유지하는 거 그거 자체는 그냥 학원의 영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 한번 인터뷰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성적이 좀 올랐니? 아니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 너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반에서 5등 안에 든다고. 6명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가 학원을 통해서는 더 잘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 연구 쭉 했는데 애들 설문조사 해보면 전부 다 학원 다녀봐야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왜 애들이 그 미친 듯이 학원을 가겠어요? 실제로 그걸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연구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애들이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연구를 진행시키고 하는데 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꼭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오른 것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연구들 어쨌든 이런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딱 두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공통점은 어디에서 발전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걸 기술하는 방향으로 양적 결과와 질적 연구를 통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거기 통합 연구 결과는 그냥 질적 연구 기술, 양적 연구 기술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통합 연구를 한다면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희가 또 오전에 정전이어서 또 위에는 컴퓨터도 안 됐지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당황하시면서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짜 잘 쓴 헌업연구 너무 예. 찾아보니까 좀 예.